네, 국토부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시장 과열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 등록했을 때로 한정될 것이라면서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아파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했다. 많은 분들은 내 집은 7억 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한국감정평가원의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자료는 이보다 조금 수치가 높은데요. 일단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건 예. 사실 이 평균 직장인들이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강남발 이 최초의 현 정부가 강남발 투기와의 전쟁에 선포하면서 예. 강남의 집값을 잠시 좀 잡는가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강남의 집값이 오른 이후에 부작용으로 뭐 마성동이라는 뭐 이런 이제 인근 지역으로 이 키를 맞추는 과정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안 오른 덜 오른 지역들이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거래량이 한 절반 가까이 예. 줄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래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는 이처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에 급등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 투기적인 요인이 좀 크다라는 거고요. 두 예. 번째가 1,100조 원이 넘는 이 유동성이 문제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뭐 여의도나 용산 개발 계획처럼 이 복합적으로 이 개발하겠다라는 호재가 일시적으로 작용한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다 한 개를 더 붙이자면 정부의 규제가 되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은 서울 지역 아파트 7억 원짜리 평균을 팔아도 세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다 보니까 양도세 거의 60%까지 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집을 팔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무주택자만 실수요자고 나머지 1주택자를 갈아타는 사연은 투기냐? 투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실수요도 굉장히 존재한다.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보급률은 98%가 넘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자가 거주율은 43%에 불과합니다. 예. 그만큼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고 내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하고 싶은 욕구, 수요는 존재한다는 건데 예. 이 실수요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너무 생각이 듭니다. 투기로만 보는 시각이 있다. 규제가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천 가구 단지에 한두 개 매물이 거래가 되면 바로 다음 날 이제 호가가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이 뛰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5천만 원을 줬는데 집주인들은 나는 위약금까지 1억 원을 줘서 해약하겠다. 예. 이런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 또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게 취지는 불과 뭐 8개월 좋았던 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취지는 어쨌든 이 다주택자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제공을 한 겁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니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은 빨리 시장에 매물을 내놔라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 사업자가 그동안 급증을 했습니다. 예. 신규로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들여다보니 이 부작용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좀 느슨하다라는 판단인데요. 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집값의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신규 주택 가능한 게 집값의 80%까지 예.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또
주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예. 김현미 장관의 시각인 겁니다.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현미 장관은 결국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당김과 채찍을 제시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제 번복하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자칫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예측을 과연 못했나?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출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군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80%까지 맞습니다. 대출을 해줬고, 그러니까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양도세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나요?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과연 과한 거냐? 이 예. 부분에는 사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임대 다주택자들한테 굉장히 인센티브가 많았기 때문에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컸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1년 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올 4월부터 시행됐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서도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예. 이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특별 공제 혜택까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다 이제 가장 그동안 우려했던 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껑충 뛰더라, 이 부분이었는데 예. 이것도 4년 임대 등록할 경우에는 건보료의 40%를, 8년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는 80%까지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대출도 마찬가지로 한도를 이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40%이던 걸 새로 이 예.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집값의 80%까지 2배 정도 해줬던 것이 과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는 시각입니다. 예, 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각종 혜택이 혜택이 지금 이렇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임대주택 등록이 꽤 늘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맞습니다. 늘었습니까? 실제로 이제 지난해 이제 7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한 22만 9천 명 수준이던 것이 1년 만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33만 6천 명으로 거의 48%,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구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보통 1년 전만 하더라도 한 88만여 채에 불과했던 것들이 지금은 117만 채로 38% 이상 민간 임대주택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4월을 기점으로 해서 팔 건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건가. 임대사업자도 거의 50% 가까이 급증을 했지만 또 하나는 버티기입니다. 네. 상속이나 증여 내지는 버티기로 지금 일관하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이 씨가 마른 겁니다. 예. 자, 사실은 뭐 취지로 보면은 이제 집 없는 분들에게 이제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고 또 부동산 가격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가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세제 혜택을 줄인다든지 정책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또 일관성이 없지 않냐 하는 논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 임대사업자 세제액세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지난 주말부터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니까 예. 오늘 뭐 사실 세제 혜택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이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해명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과연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김현미 장관의 시각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가 되면 지금 불안정한 시장이 안정될 거냐, 이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는 좀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대출받아서 투기한다. 실제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이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일부 특정 뭐 카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해서 다시 하자, 이런 건데, 이거는 인터넷 카페라는 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특정 불특정 다수가 올린 글이기 때문에 네. 그걸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임대사업 혜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매물이 늘 거냐, 오히려 임대 등록을 덜 하게 된다면 그 파장은 전세 세입자들한테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김현미 장관의 이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일부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사실 이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실제로 임대주택 등록이 덜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연 5% 이상 임대를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네.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거의 4년 이상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만에 하나 정말 임대주택 등록이 감소한다면 되려 그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 세입자들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 논의 대상은 이제 시장 과열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로 한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논란이 좀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굉장히 일관성이 없게 오락가락하는 조변석계하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이런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임대주택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과열지구에 신규 주택을 한정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 보완 대상을 전체 지역이 아니라 이 시장 과열 지역 가운데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임대주택 등록자 전체에 대해서 기존에 등록하신 분까지 세제 혜택을 전면 수정하게 된다면 그 혼란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이 세입자들뿐만이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의 세금 저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앞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대주택 이 증가세가 앞서 한 1년 정도 50% 이상 늘어났지만 만약 세제 혜택을 줄이게 된다면 기존에 등록한 것과의 이제 차이, 격차 때문에 오히려 이 좀 증가세가 꺾이는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주택 공급을 좀 이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급 정책으로 뭐 선회할 조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 크지는 않고요. 예. 네. 사실 현 정부 들어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10여 차례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8.27 부동산 대책에도 처음으로 그동안 전문가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공급 확대 정책이 껴있는 겁니다. 예. 그걸 다시 한번 거론한 건데요. 사실 이 8.27 대책에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좀 보게 되면 앞으로 4년 후입니다. 202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30여 개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겠다. 예. 네. 이게 한 24만 호 정도의 이제 공급 가능한 물량인데 문제는 서울 지역에 대규모로 택지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예. 네.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양도 지위가 불가능하도록 서울 전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에 묶여 있고요. 15개 지역이 투기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정말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내놓는 게 아니라 이런 공급이 수도권 이하 정말 원하지도 않는 곳에 내놓는다면 지금도 미분양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에 오히려 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이제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내놔라라는 이제 공급 계획을 한번 짜봐라라는 대책이지만 예. 이 일환으로 만일 간다면 정말 정부가 대책을 전환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이제 서울 시내 요지에 공급을 늘려야 되겠지만 네. 아마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재개발 그렇게 재건축의 하긴 규제를 쉽지 않을 풀 것이다. 가능성은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할 만한 정부에게 남은 카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이제 봐서 굉장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죠. 근데 지금은 남아 있는 카드는 1주택자에 대한 이제 과세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의 이 규제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네. 우선 가장 큰 게 보유세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공시지가가 지금 한 집값의 시세의 한 60~70%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이제 이 정상화할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공시지가라는 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한테도 세금의 어떤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유세를 과연 건드릴 것인가 이 부분이고 또 하나 이 재건축 관련한 규제로 거론되고 있는 게 재건축 연한이 지금까지 30년 이상이지만 40년 이상 하는 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또는 이제 1주택자의 어떤 장기 특별 공급을 현행 공제를 10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최대 80% 정도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데 이 비율을 점점 줄일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결국 남아있는 규제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도 영향을 받는다. 민심이 굉장히 표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꺼낼 건가 할 거의 부분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